네, 3년 내 1파이 3,000불 주장 근거 두 번째 2편입니다. 시간 관계상 이어서 하는 겁니다. 이거 계속 말씀드렸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이렇게 가고, 그러니까 공의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 블록체인이라고 해서 정의가 있는 것이 아니다. 공의다. 근데 공의가 되려면 우덜식 정의와 니네들 정의 이렇게 해갖고는 답이 안 나오더라. 이 문제를 극복한 게 파이코인의 검증인 제도인데, 이렇게 해서 지금 이 새로이 변화된 시대에 이렇게 검증한 사람들, 이 사람들을 2천만 명을 갖고 있고 3천만 명을 갖고 있고 1억 명을 갖고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어떤 마케팅 조사나 어떤 논문을 하거나 뭐를 하거나 집단 지성의 힘을 빌리려면 인공지능보다 더 정확한 인간만이 갖고 있는 지성, 집단 지성으로 정답을 구하려면 파이네트워크 브라우저에 들어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요거를 이제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이 가치는 돈으로 매길 수가 없어요. 공의, 진실, 인테그리티. 이 진실 때문에 몇백 년간 그렇게 서양 문명사에서 뭐가 진실이냐 도대체 서로 진실이라고 그러는데 이 진실 게임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거 허수다. 파이코인 식으로 하면은 호날두 팔로잉 3억 명 안 된다. 그러다가 보니까 파이코인 가치를 제가 이제 예전부터 이게 월간 사용자 수, 뭐 가입자 수, 뭐 파이코인만 해도 지금 뭐 6천만 공식적으로 6천만 명이다 하지만 KYC 통과된 사람 2천만 명 안 되잖아요. 중복 계좌도 있고 뭐 돌아가신 부모님 거로 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파이는 자기네들의 가치가 정말로 이게 3천불 3만불 쭉 가려면 인테그리티, 이 인류 역사상 정말 그리스 로마 시대 이후로 이 정말 인간의 존엄성과 이 그런 거 정말 진실 게임, 여기서 이 정신적 사상적 인간 이 인류 역사의 정신적 사상적 흐름이나 패턴이나 이런 걸 보게 되면 어떤 유전자가 있는데 거기에 부응하려면 진짜로 화폐다운 화폐, 사토시 나카모토가 툭 던졌지만 이 개인의 존엄성과 개인의 가치와 개인의 진실이 다 되게 하려면 진짜 사람이래야 되거든요. 이거는 돈으로 따질 수가 없어요. 수천 년 동안 이걸 할 수가, 왜 정의는 있었는데 공의는 없었거든. 그래 그거 정의 맞아 라고 할 수 있는 게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파이코인 이거 하면서 같이 하면서 처음에는 카카오톡 갖고도 비교하고 지금 파이도 그거잖아요. 트위터에 있는 그 암호화폐에 자기네들이 200만 명 총 오르고 300만 명 오르고 이거 하잖아요. 페이스북이나 다른 데서 안 하잖아요. 저기 트위터에서 하잖아요. 트위터는 일론 머스크가 봇 계정, 가짜 계정 다 삭제하라 그랬으니까 그나마 인테그리티가 높죠. 그래서 저도 이제 그래서 페이스북은요 가입자 수가 30억 명이에요. 30억 명인데 하루에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사람도 꽤 되더라고요. 일일 활성 사용자가 한 20억 명 정도 돼요. 일일 활성 사용자가 20억 명 되는데 524불이야. 지금 500불밖에 안 돼요. 근데 500불 정도는 파이코인 같으면은 뭐 상장하면은 1년, 2년 내로 이렇게 히팅할 수 있는 가격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비즈니스 모델이 다르니까. 파이는 어찌됐건 암호화폐 모델 쪽으로 될 거니까. 얘네도 리브라라는 거 하려고 그러다가 까불지 마 이래갖고 안 됐죠. 암호화폐 안 됐죠. 월드코인 하긴 했지만 이거는 뭐 어떤 그 인정이 안 되는 자기네들끼리의 정의로 눈동자 체크해서 한다는 건 그거는 안 되는 거죠. 인간의 가치가 훼손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래서 페이스북하고도 안 돼. 30억 명이 되건 얼마가 되건 비교가 안 돼. 벤치마크로 잡을 수가 없어. 그래서 역시 아마 SNS 가입자로는 추정 불가능하다라고 제가 생각했고요. 그러면은 활성 지갑수 갖고는 될까? 이더리움이나 비트코인 활성 지갑수 개수와도 보니까 이게 인투 더 블락에 보니까 신규 지갑 주소와 시세 상승과는 상관관계가 없었다. 그러니까 뭐 당연하겠죠. 지갑에 있다고 그래갖고 뭐 지갑도 고래 지갑이 있고 일반 지갑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야 이거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이나 파이 네트워크 가격을 좀 추정하려고 그러면은 정말로 그 청대어팡 여사가 얘기한 데처럼 비교할 데가 없다. 비교할 데가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야 이것도 아니구나. 이것도 아니구나.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여기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제 본론인데요. 왜 인간들이 그러니까 뭐 저기 뭐 한 인간들이 태어난 게 한 저 20만 년 전에 우리 전 세계 사람 인간들이 지금 이 미토콘드리아 그러니까 엄마와 딸 사이들끼리만 이렇게 물려주는 유전자를 보게 되면 전 세계 사람들의 조상이 아프리카의 한 여성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 여성에서부터 해서 지금 한국 사람도 생기고 뭐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생겼다라는 게 지금 고일 유학을 하는 사람들이 밝힌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삼신할매가 이게 하나야. 아프리카의 한 어떤 여성부터 이게 시작이 된 거야. 그렇게 된 거죠. 20만 년 전에. 그러니까 제일 밑에는 생존이죠. 어찌됐건 살아남아야 되고 어찌된 거 가져야 되는 거죠. 이게 생리적 욕구가 제일 밑에 있고 이거 가지고는 뭐 코인 투자 얘기가 안 되죠. 안전에 대한 욕구가 이제 도둑질을 하거나 도박을 하거나 공부를 열심히 하거나 뭐 하는 왜 그러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돈이라는 것은 안정을 의미하니까 굶어 죽을 염려 없으니까 또 자손이 끊어질 염려도 없으니까 아, 돈이 있어야지 저기 식구를 먹여 살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돈이라는 건 안전이라고요. 안전에 대한 욕구죠. 이게 조금 발전하게 되면은 이게 좀 폼을 잡고 싶죠. 소속감, 타인과의 관계. 그래서 어설프나마 웹 3.0이 사회적인 욕구에 속한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명예나 권력이나 이름 알리기 이게 자존, 존엄성 욕구죠. 이게. 근데 이런 거 비트코인을 보게 되면요. 비트코인을 보게 되면 이 욕망이 이 사람들의 욕망이 공명 현상을 일으켰을 때 그게 증폭이 되거든요. 욕망과 욕망 사이에 또 친화력이 있어요. 근데 이 네 가지, 이 생존, 안전, 사회적 욕구, 이 자존, 이거는 공명 현상이 굉장히 커요. 친화 욕구가 굉장히 크다고요. 이렇게 나누니까 다섯이지만 비슷비슷해요, 이게. 이게 공명의 법칙이지만. 여기서 예전에 뭐 이렇게 뭐 플라톤이니 뭐 부처님이니 뭐 예수님이니 뭐 이런 또 여러 훌륭하신 분들은 그리스 로마 시대 이르로 자아실현이라는 일반 사람들과 다른 어떤 그런 개인의 완성 뭐 이런 거죠. 인간의 의식이 계속 이미 지금 인간의 의식이 굉장히 정화가 되는 단계죠. 그런데 부처님이나 예수님이나 이런 사람들은 인간의 의식이 엄청 많이 정화되는 이게 자아실현이죠. 여기서는 이게 공명 현상이 잘 안 일어났어요. 그런데 니콜라스 부부는 지금 인공지능까지도 나왔고 또 사토시 나카모토에 의해서 사람들이 모여서 화폐를 만들 수 있는 게 됐기 때문에 이거를 자아실현 욕구로 본 거예요. 자아실현 욕구로 봤다고요. 이제는 뭐 내가 무슨 한국은행장도 아니고 한국은행자도 아니고 조평공사 사장도 아닌데 내가 대원군도 아닌데 화폐를 만드는데 참여하는 거야. 엄청난 거거든요. 화폐 혁명이거든요. 이런 세상이 왔다라고 본 것 같아요.
인간 욕구 중에 가장 상위 레벨인 자아실현 욕구가 화폐에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죠. 뭐냐? 자아들의 인테그리티, 진실성이 있느냐 없느냐라. 자아들의 진실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이거는 현대 문명이 본격 시작된 르네상스 이후에 몇백 년 동안 풀지 못하던 문제인데 이게 툭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사람이 내놓은 거야. 뭐를 내나? 인간으로서의 품위와 존엄성과 존경. 여기에 돈이 들어가고 여기에 블록체인이 들어가고 여기에 디앱이 들어가가지고 여기에 파이오니아 참여가 들어간 거예요. 이거 제가 그냥 하는 얘기 아니에요. 이래서 이런 세상이 왔다라고 본 거예요. 파이에는. 그래서 교육, 참여, 실제 사람, 이 KYC 여러 가지가 여기 다 있는 거예요. 이제 인간으로서의 품위와 존엄성과 존경이 나올 수 있는 그렇게 몇백 년 동안 풀으려고 실현하려고 했던 게 이게 나왔다라고 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다른 페이스북이나 뭐 이런 뭐 암호화폐나 이렇게 뭐 봇이나 뭐 중복이나 가짜 갖고 하는 것이 좋은데 진짜 사람이 왜 중요하냐? 진실을 찾으려면. 그러니까 영국에서요. 1907년도에 영국의 유전학자 프란시스 골턴이라는 사람이 황소 몸무게 알아맞히는 대회를 열었어요. 그래가지고 뭐 예를 들면 죽은 소 한 마리를 딱 두고서 거기 플리머스 시장에 있는 800명한테 이 소의 정확한 무게를 알아맞히는 사람들에게는 1억 원을 주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이렇게 해서 한 거죠. 아무도 답을 맞추지 못했어요. 전문가들도 못 맞췄어요. 그랬는데 돈 받겠다고 1억을 타겠다고 막 적어서 낸 사람들의 평균치를 딱 내서 보니까 딱 1kg 차이 났대요. 814kg였는데 그 소의 무게는 814kg였는데 813kg가 나왔다라는 거죠. 진짜 사람들끼리 하니까. 그래서 그거를 100년 후에 디지털 마케팅 전문가가 리오르 조레프라는 사람이 이제 테드에 나와갖고 클라우드에서 똑같은 질문을 한 거예요. 500명이 또 답을 냈어요. 그랬더니 1kg 차이 난 거예요. 진짜 사람끼리. 지금 제가 이게 집단 지성이거든요. 이 집단 지성은 인공지능보다 그 어떤 것보다도 정확히 답을 찾아가요. 그런데 이 인간만이 갖고 있는 지성은 진짜 사람이래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 엄마 돌아가셨는데 엄마 핸드폰으로 채굴 하던 사람, 자기 아버지는 중환자실에 있는데 누구는 요양원에 있는데 그런 거로 막 채굴 하던 사람은 집단 지성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라이브니스 숨은 쉬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기여가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앞으로는 뭐 지갑으로 사람을 예전엔 다 올려주더니 이번에는 KYC 통과하면 또 올려주고 그리고 오픈 메인넷 가면 자기가 신청해서 자기가 옮겨야 되고 거기서 또 다른 라이브니스 체크를 하게 될지도 모르죠. 매달 해도 되고 한 달 채굴 한 거를 그 다음 1일부터 며칠 사이에 채굴 해도 아니면 1년 해갖고 1년에 한 번 채굴 해도 되고 한 번 지갑으로 넘겨달라고 그래도 되고 그때마다 라이브니스 체크해야 돼요. 왜 할까요? 답을 구하기 위해서는 살아있는 집단 지성이 되려면 이게 되는 거고. 이렇게 이게 자아 실현이라고요. 인공지능이 무슨 자아가 있어요. 이거를 하고 있다고요. 이거를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거를 애플이 쫓아와요? 이거를 구글이 쫓아와요? 이걸 유튜브가 쫓아가요? 아마존이 쫓아와요? 못 쫓아와요.
저는 아마도 아마존이나 구글이나 일론 머스크나 얘네들이 바보가 아니라면 파이코인에 지분 참여해서 지금도 돈 되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게 결국은 집단지성이라는 게 생각의 공인데 이게 실제 살아있는 사람의 생각의 공이잖아요. 뭐 우리나라 뭐 여론조사라든지 뭐 이게 대화라든지 이런 언어의 착각으로 인해서 아유 뭐 많거든요. 근데 그거는 정답이 안 나오거든요. 개개인의 욕망이 살아있는 사람의 욕망이 답을 만들거든요. 근데 욕망이 없는 사람은 답을 안 내요. 이게 라이브니스 체크의 이념적 배경이라고요. 그래서 파이 KYC, 파이 웹 3.0, 파이 챗, 파이에서 이게 작품에 가서 이렇게 보팅 해주는 거 이게 그냥 하는 게 아니고요. 인간으로서의 품위와 존엄성 존경 그리고 돈을 가지는 방법 여기서 생리적 욕구 안전에 이런 게 다 들어간 자존 존엄성 욕구가 이 인간의 욕구 5개가 주고받음이 하나가 되는 게 파이 챗하고 파이어사이드 포럼하고 파이 챗에서 저기 자기 코인을 담보로 놓고 상대방하고 대화하는. 아니 제가 여기 가령 이제 사무실에 전화 오시는 분들 또 막 찾아오시는 분들 그렇잖아요. 자기가 급하면은 막 찾아오잖아요. 근데 저도 요즘은 뭐 그런 거 괜찮아요. 그런데 거꾸로 변호사 사무실이나 의사나 어떤 회사에 그냥 갈 수 있나요? 그러면 물어봐요. 비서가 무슨 일이신가요? 어떤 관계신가요? 어젠다가 뭔가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렇죠? 왜? 상대방의 시간도 존중해 주는 거거든. 그래서 파이챗에서는 누구랑 대화하고 싶으면은 파이코인을 몇 개 놔야 돼. 그러면 비서가 보듯이 야 이런 일이군요. 그러면 자기가 위에다 보고해서 이런 분이 만나자고 연락 왔는데요. 혹은 약속 있으셨나요? 하는 거예요. 파이챗이 지금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상급 문화라고요. 그냥 뭐 막 남의 사무실에 막 아무 때나 전화하고 남의 사무실에 아무 때나 들어오고가 앞으로는 안 돼요. 물론 저도 그렇게 하진 않을 건데 지금 9월 30일까지는 급한 분이 오신 거고 연세 드신 분이 오시니까 도와드리는 거지. 여러 가지로 얘네들이 하고 있는 거는요. 인간과 인간 간의 존중이에요. 이거를 앞으로 인공지능이 하는데 이게 사람이냐 스푸프냐 나 이게 스푸프가 뭔지도 몰랐어요. 알고 보니까 사이버 보안에서는 사기범, 다른 사람, 다른 대상을 사칭해서 상대방의 신뢰를 얻으려고 하는 행위래요. 해커들이 하는 돈을 훔치거나 뭐 여러 가지로 훔치거나 이거를 인공지능이 판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파이는 어떻게 하죠? 사람이 판단하는 거죠. 인공지능도 하지만 결국은 밸리데이터 10명이 판단을 해서 블록체인에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어느 블록이 가장 신뢰가 있을까요? 전 세계 암호화폐에 있는 것 중에 어느 블록이 지금 아직 파이는 이게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아직 파이는 진짜 블록은 안 만들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셨던가 아무튼 그렇거든요. 왜? 진짜 블록은 KYC 통과된 사람들 거 가지고 블록을 만들어야 되니까 나머지는 버닝 한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소각한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디스카드 한다고 그랬죠. 디스카드라는 게 뭐예요? 이 카드는 버리다잖아요. 그러면 파이코인처럼 진짜 사람에 의해서 인테그리티가 들어간 진실이 들어간 공의가 들어간 완벽한 블록체인은 파이밖에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청대와 빵이 비교할 데가 없다. 경쟁할 데가 없다. 지금 다른 암호화폐 블록은 믿을 수가 없어요. 인테그리티가 부족해요. 정의는 있다고 보는데 공의는 없어요. 우덜식 정이에요. 우덜식 정의. 김치코인이나 우덜식 정의라고요. 믿을 수가 없어요.
뭐 훌라닥 걸려갖고 아는 놈이 모르는 놈 속아서 돈은 벌겠죠. 그러나 화폐로서의 진실성은 없어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 이게 3,000불 안 가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몰라서 안 갈 수 있겠지. 근데 3년이면요, 이제 알 사람들 다 알아요. 그래서 제가 3년 내 3,000불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쭉 커가면은 중국 반도체가 한국 반도체 쫓아오는데 3년 걸린다. 이거 10년간 이렇게 쭉 가면요, 아무도 못 쫓아와요. 그래서 MZ세대들은 좀 오래 가지고 계십시오라고 하는 것이랍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도 내일은 쉴지도 모르겠습니다. 해피 추석, 메리 추석, 한가위 화이팅!